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0.5% 시대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것을 한국은행의 도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또한 이 한국은행의 도박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한국 경제 그리고 부동산 주식 등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준금리 0.5% 시대 한국은행의 도박,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3월 한국은행에서는 0.5%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었죠. 그리고 5월 0.25%를 추가 인하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1.25% 금리였던 것이 기준금리, 지금 0.5%까지 크게 추락되었습니다. 두 달 사이 0.75%가 인하되었는데 이것은 역대급 속도입니다. 두 달 만에. 그리고 역대급 범위, 인하 범위였죠. 한국은행이 언제부터 이렇게 용감해졌습니까? 제 기억에는 단 한 번도 한국은행이 이처럼 용감하게 나섰던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필요성은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이 경제 공황, 거의 그 이상입니다. 팬데믹. 전혀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를 크게 초과하고 있죠. 아직도 그 끝을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 덕분에 이제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앞다투어 금리 인하를 하고 있죠. 또 재정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죠. 기업도 신용 악화, 우리 한국 기업들, 중소기업들 보면 정말 엉망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바로 실감하고 있죠. 덕분에 이제 시중 실세 금리는 이제 그 이전에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다급한 중소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돈을 이제 빌리는 수요, 신용 위험이 커지면서 시중 실세 금리 상승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을 조금 이제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더 떨어뜨릴 필요는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습니다. 정말 모든 정책 수단들을 한꺼번에 다 써도 되나라는 거죠. 자,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상당히 재정정책, 금리정책을 조심스럽게 운용해야죠. 그런데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기준금리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 수단들을 한꺼번에 다 써도 되냐라는 거죠. 자, 이 의지는 결과적으로 이 코로나 경제를 한 방에 때려잡겠다라는 건데, 정말 이 코로나 경제를 한 방에 회복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거죠. 물론 믿는 구석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큰 폭으로 인하한 이유, 믿는 구석도 있습니다. 한국 채권은 외국인에게 아직까지도 인기가 있습니다. 5월 11일 날 금융감독원 공개 자료를 보면요,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상장 채권 잔액이 우리나라 사상 최초로 14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작년 말보다 무려 17조 원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작년 말은 어떤 거죠? 코로나가 이전이었죠.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덮인 이후에도 작년 말보다 17조 원 증가했다고 이제 알려진 것처럼 3월과 4월에도 각각 7조 4천억 원, 또 9조 3천억 원어치나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자,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그래프는 외국인들의 국내 이렇게 상장 채권을 계속 매수한 그래프입니다. 계속 끊기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4월간 외국인 채권 거래 동향을 보면, 자, 이 부분은 한국이 상당히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신흥국 채권을 다 매도했습니다. 무려 얼마나 매도했냐 보면 410억 달러를 매도했네요. 신흥국들. 자, 신흥국은 한국이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한국만 순매수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자료를 보았죠. 신흥국은 다 팔았는데 한국만 다 이게 순매수했다. 다 보면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채권을 팔았죠. 마이너스 578억 달러. 어떤 의미에서는 전 세계에서 한국 채권만 유독
순매수가 이루어진 유일한 국가다. 자, 이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입니다. 상당히 이 부분은 자부심이 있죠. 왜 그럴까요? 한국보다 신흥국 금리가 더 높습니다. 그죠? 높은데도 한국 채권을 샀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현상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선진국 금리보다 지금 한국 금리가 플러스니까 그래서 샀나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신흥국 속에서도 비교해보면 신흥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다 팔고 한국만 샀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 즉 기초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선진국보다 그래서 금리도 높습니다. 자, 무디스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이런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에서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1등급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이나 프랑스, 벨기에 등과 거의 동급 수준인데요. 문제는 경제 펀더멘털이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뭡니까?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는 뜻은 언제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것도 현재까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 효과로 인해서 상대적인 경제 펀더멘털과 금리 매력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추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자, 지금까지 자본 유출이 적었다고, 채권 시장 쪽에서 자본 유출이 적었다고, 그렇다면 인하 후에도 괜찮을까라는 거죠.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가 발표된 28일 외국인들은 국고채를 362억 원 순매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금리 인하하던 그날 외국인 국고채가 362억 원 순매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금리 인하 이전과 금리 인하 이후가 외국인의 자본 유출 부분에서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특히 주식시장, 반대로 주식시장에서는 올해 계속 외국인 셀 코리아,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 셀 코리아 계속 팔고 있습니다. 3월 달에는 12조 5천억 원, 4월 달에는 4조 1조 1천억 원이나 계속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매도 중입니다. 자, 이 한은에 제가 금리 인하를 도박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1% 아무리 축소해도 0.5% 갭이 이제 깨졌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1% 이상은 유지돼야 된다라는 것, 그 이유 다 아시죠? 바로 외국인의 투자 자금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0.5%까지인데 그 룰마저 깨졌다라는 거죠. 자, 미국 금리 현재 0%에서 0.25%입니다. 한국 금리 현재 0.5%이면 한미 금리 차는 이제 0.5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0.25%에서 0.5%인 거죠. 물론 미국도 추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한미 금리 격차가 조금 더 다시 벌어지겠죠. 미국의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인데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한계는 있습니다. 즉 미국은 이 달러 부양책, 재정 부양책이 지금의 금리 수준에서는 더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지금 현재 0에서 0.25% 밴드의 이 미국 금리를 더 떨어뜨린다고 해서 그닥 실효성은 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것은 한계가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자본 유출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사실상 마지막 실탄을 사용한 한국은행의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요? 물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마지막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떨어뜨릴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최악입니다. 자, 그 상황 이전까지 생각하면 사실상 한국은행에 쓸 수 있는 마지막 실탄인데 그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더구나 역사상 이렇게 용감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있었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은행이 용감해졌냐라는 거죠.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가만히 앉아서 무역 수지 개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최근 보면 우리가 무역 수지 적자가 나가지고 하죠.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환율이 상승합니다. 즉 달러가 오르고 원화가 떨어지죠. 이것은 수출이 유리합니다. 똑같은
금액, 똑같은 물량을 수출해도 금액은 많아집니다. 들어오는 돈은 많아지죠. 똑같은 실적에도 들어오는 돈은 많아진다는 거죠. 또 이제 반면 물론 수입은 불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내수 좋지 않습니다. 자, 수출의 드라이버를 거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할 때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똑같은 실적에도 수출 금액이 올라가는 쪽 그런 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즉 동일한 무역 실적에도 실제 수지는 개선 효과를 기대한 것은 없었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강력해진 정부 권력입니다. 이번 이제 총선을 통해서 정부 여당의 권력이 굉장히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한국은행은 독립기관인데 독립기관 한국은행이 더욱 강력해진 이 정부 권력에 너무 빨리 수그리는 것은 아닌가. 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물론 정부 정책 확실합니다. 뭐죠? 코로나 경제를 조기 진압하겠다는 의도죠. 그런데 지금의 위기는 과거와는 다릅니다. 과거에는 그 위기가 극복을 하면 그 위기 이전 수준과 동일한 경제였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제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고 지속적인 경제에 대한 기속적인 위험이 계속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의 위기는 과거와는 다르는데 이것은 결코 한 방에 회복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최근 우리가 이제 재난지원금을 받았죠. 재난지원금을 막 쓰니까 그동안 못 썼던 것들, 몇 달 동안 이제 위축되었던 것을 이제 다 한꺼번에 쓰니까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보도들 또 우리가 식당이나 이렇게 이제 가보면 많이 사람들이 북적거린다. 몇 달 전에 비해서는 느끼죠. 재난지원금으로 경제 활성화가 보이기는 하지만 분명 효과는 있지만 벌써부터 상인들은요. 재난지원금을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될까? 걱정입니다. 다 쓰고 나면 재난지원금 또 가정마다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또 집행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형편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어떤 기업과 가정의 근본적인 소상공인들, 근본적인 이 경제 펀더멘탈, 그 각각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회복되지 않는 한 이것은 불가능한데 이게 지금의 위기가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결코 한 방에 회복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사위가 던져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이것이 굉장하게 중요한 내용이겠죠. 첫 번째, 한 4가지로 정리해 보는데 첫 번째, 가정경제는 최대한 다이어트 하십시오.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부동산 축소하십시오. 경제 무척 어렵습니다. 유사일에 최단기 빠른 시간 속도 있게 금리 인하 대폭했습니다. 자, 옛날 같으면 일반적인 경제 상황 하에서는 엄청난 돈이 쏟아지죠. 금리 인하 팍팍 대출 하면 부동산 많이 올라갑니다. 부동산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습니까? 유동성과 금리 인하가 이 부동산 투기로 옮겨가는 길목을 이미 차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계속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어떨까요?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정세 대비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돈 누가 갚아야 합니까? 정부가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갚아야 합니다. 어떻게? 세금으로. 자, 이 세금 가운데 자산가, 그죠? 특히 눈에 띄는 바로 아주 단순한 부동산 자산가, 부동산 부자는 갈수록 독박 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절세 포트폴리오, 절세 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자, 주식 투자 한번 가볼까요? 경제는 좋지 않은데 돈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국 코스피가 2,000을 넘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는 거죠. 반대로 부동산은 정부 부양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는 정부와 기관이 부양합니다. 기관이 우리 연기금 같은 국민연금 이런 쪽에서 주식을 사들입니다. 기관 또 외국인 투자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관 정부 사들이지 않습니다. 외국인 사들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바로 주식 투자는 기업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 이제 부동산은 큰 돈이 필요합니다. 목돈이죠.
또 큰 돈이 필요하고 또 대출까지 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경제의 큰 빠른 변동에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대응이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할 수 있는데 주식은 대부분 지금 소액 투자입니다. 물론 큰 돈 투자하시는 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자신의 여유 자금의 일부를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액 투자하고 언제든 뭐 비록 오늘 손해를 봤을지라도 오늘 또 팔 수도 있는 거죠. 즉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현재 주식시장은 비정상적입니다. 경제 펀더멘탈이 좋지 않고 또 이것이 한 방에 회복될 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보다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이제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으로 인한 상승도 주식시장의 한 요인입니다. 근데 그 자체를 부정시할 필요는 없지만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준금리 0.5% 시대, 저는 이것을 한국은행의 도박이라고 말씀드리고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국경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돈 파는 가게는 조금이라도 돈 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하시거나 또 다른 좋은 분께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고요.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톡 플러스 친구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